후보자님, 제가 이번에는 예스 노 퀘스천으로 여쭐게요. 그냥 바로바로 답을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은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거나 언론 탄압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예. 공영방송도 정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정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예. 예. 공영방송을 정치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게 핵심 내용이 지배구조를 탈정치하는 거였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나요?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서 노사 간 편집 규약은 지켜져야 된다.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 전담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후보자님은 아무리 봐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 끼어들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후보자님, 제가 이번에는 예스 노 퀘스천으로 여쭐게요. 그냥 바로바로 답을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은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거나 언론 탄압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예. 공영방송도 정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정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예. 예. 공영방송을 정치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 그러면 아까 공영방송의 핵심 전제는 거버넌스와 재원의 공공성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배구조를 탈정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게 핵심 내용이 지배구조를 탈정치하는 거였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나요?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서 노사 간 편집 규약은 지켜져야 된다. 공영방송이라도 노사 간에 약속한 편집 규약, 편성 규약은 지켜져야 한다. 편성의 자율권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죠? 예, 자율권이 보장.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다 이게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가 5국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규약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박민 사장이 지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OTT에도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를 제가 후보자로서 되시면 그러니까. 아니 후보자로서 지금 바로 예스 아까 노 그게 하기는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죠. 그럼 자, 지역 방송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방송사에 대한 재난 방송 지원금을 편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럴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자, 방심위 직원이라도 공익 제보를 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방심위원장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방송 장악하려고 그런다고 흉을 잡히는 겁니다. 자,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 전담 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방심위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규제 기구가 아닌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방통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꼭 지켜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께서 한상혁 후보와 김홍일 지금 후보자 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게 편파 보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김홍일 후보자께서 기사거리를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이걸 편파 보도라고 보는 거는 그건 언론에 대한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후보자님은 아무리 봐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 끼어들어서 말씀을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장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심위법, 방통위법의 그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지금 결여돼 있다. 이걸 다들 확인을 하셨죠.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기구로서의 방통위를 관리 운영할 실무 역량, 이게 좀 결핍돼 있다, 결여돼 있다.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업무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하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앞서 이소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 권력, 특히 대통령 권력과 너무 가까이 계셔서 공은고고 사는 사라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정 정치 집단의 편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정부 부처 업무를 공부해서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적절치가 않죠. 공부를 해오셨어야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아주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자리를 일단 고두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인사업무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적재적소 원리를 활용하지 말고 적소적재 원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훌륭한 인재신데 그 인재가 쓰여야 할 것을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보고 정무직 공무원들을 임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외람되고 송구합니다만은 인사권자나 후보자께 그런 노무현 대통령 인사 철학을 말씀드리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충고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혹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